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IT 비중을 확대하고 출제 범위를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시험 과목도 변경이 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시험제도가 시행되는데 2025년부터 회계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더 완화하는 등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IT 역량 강화를 위해서 IT 과목 3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회계감사 2차에서는 IT 분야 출제 비중을 처음에는 5%였는데 지금 15%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차 또 2차 시험 과목별로 출제 범위, 세부 내용, 세부 분야과 출제 비중을 포함해서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시험 공부할 때. 상법 1차 과목은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해서 기업법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재무회계 2차 과목은 중급회계, 재무회계 1, 그 다음 고급회계, 재무회계 2로 분류합니다. 이 재무회계를 갖다가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로 분리해서 각각 과목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세부 이행 방안은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개편안의 차질 없는 시행학과 수험생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 IT 연관성이 높은 2454개 과목을 IT 학점 인정 과목으로 선정했고요. 2025년도 시험을 위해서는 시험 출제 범위 사전 예고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학과 경제원로는 배점이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됩니다. 문항수를 줄입니다. 40문제에서 32문제로 문항수를 줄이고 시험 시간도 단축합니다. 총 110분, 여기 경영하고 경제학 자체를 할 때 110분이었던 것을 100분으로 줄인다 이 말이죠. 자, 외관법, 공인회계사법, 세법 약술, 회계감사, IT 분야 2차 등 신규 분야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해서 총 12개의 모의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FNAQ를 개설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서울 4개 광역시를 개최해서 7월과 9월에 안내를 강화하고 홍보 교육을 지속하겠습니다 하고 알렸습니다. 자, 새로운 시험 제도 시행 2025년부터 IT 비중은 확대하고 출제 범위는 사전 예고제를 하는 등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시행됩니다. IT 사전 학점 이수제도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감안해서 IT 관련 과목 3학점을 이수하도록 함. 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감안하여 경영학 이수학점은 3학점 축소, 원래는 9학점이었는데 6학점만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범위는 사전 예고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시험 과목별로 세부 분야를 구분하고 출제 비중을 사전에 공개합니다. 시험 과목은 실무 연관성을 감안해서 중요성이 높은 과목은 확대하고 중요성이 낮은 과목은 축소합니다. 1차 시험 상법은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포함해서 기업법으로 이름을 개편합니다. 2차 과목 회계감사 IT 출제 비중을 확대, 원래는 5%였는데 15%로 확대하고 재무회계 과목은 재무회계 1과 재무회계 2로 분리해서 각각 채점합니다. 그 다음 1차 시험 경력항에서 이 생산관리하고 마케팅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상법 과목에서 어음수표법은 제외합니다. 자, 이에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개편안의 차질 없는 시행과 수험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자, 사전 학점 이수제도, 회계학은 12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경영학 과목은 9학점, 경제학 과목은 3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개편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경영학이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축소되고 IT 3학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는 사전 예고제 1차, 2차 과목별로 출제 범위를 사전에 예고합니다. 자, 1차 과목은 총 5과목인데 상대평가를 합니다. 회계학은 80분, 그 다음에 경영학은 각 100점이고요. 그 다음에 상법이 있는데,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회계학은 80분에 시험을 쳤는데 10분 늘어나서 90분에 치고, 경영학은 각각 80점이고 80점입니다. 원래는 100점이었는데 이것도 경제학도 100점이었는데 각각 경영학 80점, 경제학 80점. 그 시험 문항도 32문제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상법은 기업법으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어음수표법은 제외하고 외부 감사법은 추가되고 공인회계사법도 추가됩니다. 조금 범위가 늘어났죠. 자, 2차 시험 부분 합격제고 2차 시험은 절대평가를 합니다. 자, 재무회계는 기존의 중급과 고급 회계가 뭉뚱그려 가지고 출제가 됐는데 이제는 재무회계 1, 이건 중급회계죠. 재무회계 2, 이건 고급회계로 각각 과목을 분리합니다. 회계감사는 IT 비중이 5%였는데 이제는 회계감사는 IT 비중이 5%에서 15%로 확대됩니다. 세법에는 계산 문제도 있었는데 이제는 계산 문제뿐만 아니고 약술형 10%가 더 출제가 됩니다. 자, 이 고급 회계가 중요성이 날로 연결 재무제표라든가 파생상품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 안 하고 그냥 중급 회계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주 고급 회계를 다루는 학생들이 적어졌다 해서 이렇게 해서 과목이 분리가 되면서 별도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자, 세부 이행 방안 정보기술 IT 과목을 인정을 합니다. 자, 2023년도 하반기부터 총 4차례에 걸쳐서 IT 연관성이 높은 2454개 과목을 IT 학점 인정 과목으로 선정하였고 해당 과목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학점 인정 과목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로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험생들은 24년도 하반기에 직접 과목 인정 신청을 해서 추가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공인회계사 시험 서류 접수 계획 공고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IT 과목이 지금 3학점을 별도로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는 놈은 이게 안 되죠, 그죠?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걸 보도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이 3학점 이수 안 하면 아예 안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너무 급하게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느 정도는 한 1, 2년은 줘야만, 그죠? IT 과목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건데 조금 이거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자, IT 인정 과목. 자, 경영학에서는 IT 기술 적용, 인공지능과 경영, 디지털 비즈니스의 이해, 데이터 분석, 경영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 파이션, 경영정보 시스템, ERP 시스템, 공학에서 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 관리, 빅데이터 처리, IT 보안, 정보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인공지능,
딥러닝 개론 및 연습, 머신 러닝, 프로그래밍, C 프로그래밍 기초, 교양, 정보공학과 현대사회, 인공지능의 이해. 자, 출제 범위 사전 예고안 확정했습니다. 2025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 범위 사전 예고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와 그다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한편 매년 하반기마다 공고안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익년도 4월 말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차년도 시험에 반영 예정. 2024년도 11월경에 11월경이면 지금 곧 다가오죠. 2026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 범위를 사전 예고하고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 경영학, 경제학, 원론 배점을 축소합니다. 1차 시험 경영학, 경제 원론의 경우 과목별 배점이 축소됨에 따라 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고려하여 문항수를 줄이고 시험 시간을 단축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경영학, 경제 원론 배점은 지금은 각각 100점이었죠. 근데 개편안에는 경영학 80점, 경제 원론 80점 됩니다. 그 다음 문항수도 현재는 경영학 40문제인데 각각 32점, 32문제, 경제 원론 32문제로 줄어듭니다. 자, 1교시 경영학, 경제 원론은 시험 시간이 현행 요것이 110분이었는데 이 두 개 과목 합해가지고 110분이었는데 이것이 100분으로 10분이 줄어들었어요. 자, 1교시 경영학, 경제 원론 세부 이행 방안. 자, 현행 자, 이건 말씀드렸고 1교시 경영학, 경제 원론은 시험 시간이 10분 단축되나 3교시 회계학 과목이 10분이 늘어나면서 1차 시험 전체 시험 시간은 총 310분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그죠? 3교시에 회계학 과목이 10분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2차 시험 일정 변경. 2차 시험 과목 중 재무회계가 너무 중급 회계만 공부하다 보니까 고급 회계를 모르는 수험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무에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로 각각 과목을 분리함으로써 2차 시험 일정을 변경하게 됩니다. 다만 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 2차 시험 일정과 최대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시험 일정을 변경합니다. 자, 2차 시험 일정 시간표 개편안이죠. 자,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2차 시험은 2일차에 걸쳐서 시험을 봅니다. 그죠? 1일차에는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각각 120분씩 봤는데, 자, 이거는 1일차는 똑같고 세법 120분, 재무관리 120분, 회계감사 120분이죠. 2일차는 원가 회계 120분이었는데 원가는 원가 관리 회계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120분 그대로고, 재무회계는 이제 각각 150분인데 과목을 나눴습니다. 재무회계 1 중급회계죠. 재무회계 2 이거는 고급회계입니다. 요거는 120분이고 재무회계 고급회계는 60분으로 늘어났죠. 자, 이렇게 해서 과목이 분리되었다는 점. 자, 2024년도 1차 시험 합격 후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재무회계를 부분 합격하는 경우에는 2025년 2차 시험에서 재무 1, 재무 2 모두 면제를 합니다. 그죠? 이번은 아주 특혜네. 그죠? 자, 뭐 지나갔지만은, 다만 수험생이 원하면 2025년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1과 2를 응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재무회계 1과 2를 모두 응시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모의문제 제시. 새롭게 출제되는 과목 또는 분야에 대한 수험생의 적응력 제고를 위해서 모의문제 총 12문제를 데이터베이스와 관련 용어를 제시를 합니다. 1차 시험 외부회계감사법이죠. 4문제하고 공인회계사법 1문제를 모의문제로 만들고, 2차 시험 세법 약술형 3문제를
알려주고 있고, 회계감사 IT 분야 중 데이터 분석 능력 관련을 또 4문제나 회계감사에 지금 모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관법 공인회계사법 1차 도입. 첫 해인 2025년은 관련 법령 중심으로 출제할 예정이므로 모의 문제 5문제도 관련 법령 위주로 제시합니다. 회계감사 2차 도입. 초기 2년간 2025년하고 2026년은 데이터 분석 분야를 포함하여 전체의 15%에서 25% 수준으로 IT 문제를 출제할 예정입니다. 자, 정보 회계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계 감사 중 필요한 데이터 분석 능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자, 모의 문제 회계 감사 중 필요한 데이터 분석 능력에 대한 모의 문제 4문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모의 문제 평가 요소. 자, 문제 1. 기본 키라든가 외래 키 등 데이터 구조 이해 및 데이터 분석 회계 감사 적용. 문제 2.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방법 및 데이터 분석 결과 회계 감사 적용. 문제 3. 데이터 분석 결과 회계 감사 적용. 문제 4. 데이터 분석 및 회계 감사 적용. 자, 데이터베이스 용어 회계 감사 문제에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DB 기본 용어 14개를 안내합니다. 자, 모의 문제는 모든 출제 유형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DB 용어도 문제 풀이에 필요한 모든 DB 용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DB 기본 용어 예시. 테이블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로 각 테이블을 행과 열로 구성, 그 다음에 행 테이블을 구성하는 각 행 레코드를 나타내고 열 테이블을 구성하는 각 열을 나타내며 속성이라고도 한다. 모의 문제 DB 용어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 시험 안내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계획 수험생의 불편이나 어려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자,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고 홍보 교육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시험 홈페이지는 업데이트합니다. 자,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시험 개편안 관련 FAQ 업데이트 부침 3 개편안 관련 FAQ 참조. 아울러 개편안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시험 홈페이지 질문 답변 Q&A를 통해 질의 답변합니다. 설명회 개최 새로운 시험 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4개의 강력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서 개최를 7월과 9월에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서 개최합니다. 자, 공인회계사 시험 개편 요약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학 9학점에서 경영학은 6학점으로 축소가 되고 정보기술 IT가 3학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출제 범위 사전 예고제가 도입되죠. 1차 과목 또 2차 시험 과목별로 출제 범위, 세부 분야, 출제 비중 등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시험 공고할 때. 자, 그 다음 1차 시험. 여기서 다른 거는 다 똑같고 회계학 기존에 150점이었죠. 80분으로 시험 시간 했는데 90분으로 늘어났고요. 자, 경영학은 100점이었는데 80점으로 줄어들고 생산관리하고 마케팅이 제외됩니다. 경제원론 100점이었는데 80점으로 줄어들고요. 상법은 100점이었는데 기업법으로 이름이 명칭이 변경되면서 음수표법은 제외하고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이 포함이 됩니다. 세법계로는 그대로 100점이고요. 자, 2차 시험 5개 과목 중에서 재무회계가 뭉뚱그려 가지고 150점 해가지고 150분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는 재무회계 1 중급회계로 나누고 재무회계 2 고급회계로 나누면서 별도의 과목이 됩니다. 별도의 과목. 그래서 재무회계 1은 100점, 시험시간도 120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2 고급회계는 50점으로서 시험시간은 60분을 부여합니다. 원가회계는 100점인데 원가회계 과목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고 관리회계 비중을 확대합니다.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비중을 확대합니다.
회계감사는 IT 비중을 5%에서 15%로 확대합니다. 세법은 계산 문제뿐만 아니고 약술령 10%를 더 출제합니다. 100점 이렇게 돼 있고, 다른 거는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 범위 사전 예고 확정안이죠. 자, 출제 범위 사전 예고제 관련 유의사항인데,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 범위 사전 예고는 예측 가능성 등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고일 현재, 그죠? 시험 공고일 현재 시험 당국이 출제하려는 대강의 범위를 미리 제시하는 것으로, 실제 출제 과정에서 분야 통합형 문제, 종합 문제 등으로 공고의 출제 비중을 일부 초과 또는 미달할 수 있으며, 출제 분야의 정의, 분류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분야 분류에 대한 전문가의 관점에 따라 공고된 출제 비중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또 유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차 시험은 지금 경영학이죠. 재무관리 기초 및 자본 예상이죠. 자, 재무비율 분석, 화폐의 시간 가치, 투자안의 평가 기법, 불확실성의 자본 예산, 포트폴리오, 기대 효용 이론, 포트폴리오와 위험 분산, 자산 가격 결정 모형, 주식의 가치 평가, 효율적 시장과 행동 재무, 기업 재무, 자본 구조와 배당 정책, 부채 및 자기자본 조달, 인수 및 합병, 기업 가치 평가, 리스크, 운전 자본 관리, 채권 투자, 이자율의 기간 구조, 채권의 가치 평가, 채권 포트폴리오 관리, 이자율 이용 관리와 면역 전략, 특수 채권. 자,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파생 상품과 이용 관리, 선물, 옵션, 수합 거래, 선물, 옵션, 수합의 가격 결정과 투자 전략, 위험의 측정과 관리, 외환시장과 환위험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경영학에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인사조직, 인적 자원 관리와 조직 행동, 마케팅하고 생산 관리는 제외됩니다. 자, 경제 원론, 자, 미시경제, 수요 공급 모형,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시장 조직 이론과 게임 이론, 생산 요소 시장과 소득 분배 이론, 일반 균형 이론 및 후생 경제학, 시장 실패 포함, 정보 경제학, 행동 경제학, 거시경제, 거시경제 변수 기초 개념, 실업과 물가, 화폐시장, 이자율, 중앙은행, 국민소득 결정 이론, 경기 변동과 안정화 정책, 경제 성장, 개방 거시경제,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 국제경제,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이렇게 되어 있고, 기업법, 상법 제1편 총칙과 제2편 상행위, 상법 제3편 회사, 자,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세법개론, 세법개론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증여세법, 지방세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회계학은 뭐 시행령과 시행규칙 포함되어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만 포함하고 있다. 주 2번에는 지방세는 취득세과 등록면허세, 재산세만 포함하고 있다는 점. 자, 회계학, 중급회계, 재무보고의 개념체계 및 재무제표, 재무보고의 개념체계,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기타의 재무보고와 공시. 그 다음 중급회계,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수채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자본, 기타자산, 기타부채 이렇게 되어 있고, 중급회계, 경제적 거래와 회계처리, 리스회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종업원 급여, 주식기준 보상, 법인세 회계, 주당이익, 수익인식. 자, 고급회계가 있죠. 사업결합, 연결재무제표, 관련 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환율 변동 효과 여기 있죠. 요거 파생상품과 위험회피 회계. 자, 원가관리회계, 재무보고와 원가계산. 자, 계획, 통제, 성과평가 및 의사결정, 정부회계, 국가회계, 국가회계 실체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법령, 규칙, 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회계, 지방자치단체 회계 실체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법령, 규칙, 지침 등. 세부 출제 분야는 제2차 시험 원가 관리 회계 공고한 중 1분야 1 참조. 세부 출제 분야 계획 통제, 성과 및 의사결정. 이거는 제2차 시험 원가 관리 회계 공고한 중 분야 2, 3번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2차 시점. 자, 세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하고. 자, 재무관리, 재무관리의 기초 및 자본예상, 재무비율 분석, 화폐의 시가가치, 투자원의 평가기법, 불확실성하의 자본예산, 포트폴리오 이론, 기대 효용 이론, 포트폴리오와 위험 분산, 자산 가격 결정 모형, 주식의 가치평가, 효율적 시장과 행동 재무, 기업 재무, 자본 구조와 배당 정책, 부채 및 자기자본 조달, 인수 및 합병, M&A, 기업 가치 평가, 리스, 운전 자본 관리, 채권 투자, 이자율의 기간 구조, 채권의 가치 평가, 채권 포트폴리오 관리, 이자율 위험 관리와 면역 전략, 특수 채권, 파생 상품과 위험 관리, 선물 옵션 수합 거래, 선물 옵션 수합의 가격 결정 및 투자 전략, 위험의 측정과 관리, 외환 시장과 환위험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계감사, 감사 일반, 감사의 기본 개념, 의, 성격, 범위, 대상 등, 공회회계사 윤리, 감사 품질, 품질관리, 감사인 자격, 책임, 의무, 감사인 선임, 감사 계획과 위험 평가, 감사 수임, 감사 계약, 감사 계획, 중요성과 감사 위험, 위험의 식별과 평가,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감사 절차 수행과 결과 보고, 감사 증거, 감사 문서, 통제 테스트, 내부 회계 관리제도, 감사 IT 제외, 개정 과목별 실증 절차, 상황별 감사 절차, 초도 감사, 공정가치 등 회계 추정치, 특수관계자, 후속사건, 계속기업 등, 표본 감사, 감사 의견, 감사 보고서, 비교 정보와 기타 정보, 기타 감사, 인증 관련, 그룹, 재무제표 감사,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감사 및 검토 이해의 인증 업무, 회계감사 관련 정보기술, IT 통제, 전산화된 환경 하에서의 감사 절차 포함, 데이터 분석. 자, 데이터 분석 문제는 분야 5로 먼저 분류. 예를 들면 개정 과목별 실증 절차에 활용되는 데이터 분석 문제는 분야 3이 아닌 분야 5로 분류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 재무보고와 원가 계산, 원가의 개념 및 분류, 제조 원가의 흐름, 제조 간접 원가 배부, 보조부문 원가 배부, 활동 기준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공손품, 제작업 및 작업 폐물 원가 계산, 결합 원가 계산, 혼합 원가 계산, 하이브리드 코스팅, 표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원가 계산 및 공통 원가 배부에 관한 일반 이론, 계획과 의사결정, 원가 행태의 추정, 원가 주업도 이익 분석, 관련 원가 분석, 가격 결정, 원가 기획과 목표 원가, 종합 예산, 자본 예산과 원가 분석, 수명 주기 예산, 제약 이론, 재고 관리,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과 정보의 가치, 예산에 관한 일반 이론. 자, 통제 및 성과 평가와 전략적 의사결정, 책임회계, 변동 예산과 표준 원가 차이 분석, 공원 이익 차이 분석, 전략과 균형 성과표, 고객 수익성 평가, 품질 및 품질 원가, 영업이익의 전략적 분석, 분권화와 대체 가격, 투자 중심점 성과 평가, 지속 가능성과 환경 회계, 성과 측정 및 보상에 관한 일반 이론 및 최신 사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무회계 2, 자, 중급회계죠. 재무보고의 개념 체계 및 재무제표, 재무보고의 개념 체계, 재무상태표와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와 현금 흐름표, 기타의 재무보고와 공시,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수지재건, 재고자산,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그 다음 자본, 기타 자산, 기타 부채, 경제적 거래와 회계 처리, 릴리스 회계,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 종업원 급여, 주식 기준 보상, 법인세 회계, 주당이익, 수익인식. 재무회계, 자, 고급회계죠. 사업결합과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환율 변동 효과와 파생상품과 위험회피 회계, 이건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건 한 번쯤만 틀어도 갈아야 되겠네요. 자,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 관련 주요 FAQ.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T 사전 학점 이수제도.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 중 경영학 이수학점은 3학점으로 축소되고 9학점에서 6학점이죠. 정보기술 IT 이수학점 3학점을 신설했고, 출제 범위 사전 예고제를 신설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출제 범위를 사전에 시험 공부할 때 출제 범위를 사전에 예고하는 데를 예고제를 신설합니다. 제1차 시험 관련 회계학 시험 시간을 기존 80분에서 90분으로 10분 연장하고, 경력은 배점을 20점 감소해서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되고, 출제 범위에서 생산 관리하고 마케팅을 제외합니다. 경제원료는 배점을 20점 축소,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되고, 상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강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관법,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하여 기업법으로 개편하고, 상법에서는 수표법을 출제 범위에서 제외시킵니다. 2차 시험 관련해서 재무회계 몽뚱겨려서 있던 것을 갖다 재무회계 1 중급회계로 분리하고, 또 재무회계 2 고급회로 분리한다는 점. 원가회계는 관리회계 출제 비중을 확대 50%에서 60%로 확대하면서 과목명을 원가 관리회계로 변경한다는 점. 회계감사 출제 범위에서 IT 비중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한다는 점. 세법은 기존의 계산 문제만 출제하였으나 또 추가로 약술형 문제도 10% 출제한다는 점. 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관련 IT 관련 필수 이수시간 단계적 확대 1, 2년간 각 10시간에서 각 20시간, 외부 감사 법령, 자본시장 법령 등 주요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정보기술 IT 학점 이수 관련 정보기술 IT 과목 중 어떤 과목이 IT 학점 인정 과목에 해당되는지, 금융감독원은 2023학년 하반기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총 2,454개 과목을 정보기술 학점 인정 과목으로 선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해당 과목을 게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 시험 안내 공지사항 및 자료실 학점 인정 과목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목별 인정 여부 확인은 홈페이지 자료실 학점 인정 과목 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확인 결과 수강한 정보기술 IT 과목이 IT 학점 인정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강한 과목이 정보통실 IT 학점 인정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목 인정 신청을 통하여 추가로 IT 학점 인정 과목으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IT 학점 인정 과목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서 학점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과목 인정 신청은 8월 중순, 11월 초, 학점 인정 신청은 8월 중순, 익년도 1월 초순에 가능합니다. 과목 인정 신청 및 학점 인정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 시험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학점 이수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 안 돼 있으면 꽝이죠. 자, 현재 학점 인정 소명이 완료된 상태인데 2025년도 시험 응시를 위하여 정보기술 IT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지, 이미 학점 인정 소명을 받았다면 2025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를 위하여 추가로 정보기술 IT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영어 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025년도 1차 시험 응시를 위해 영어 성적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2024년도 12월 30일까지 학점 인정 신청을 소명받는 경우에는 현행 학점 이수 제도에 따라 정보기술 IT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2025년 제1차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과목 9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 총 24학점. 그러나 2025년도 1월 1일 이후 학점 인정 신청을 소명받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정보기술 IT 인정 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총 24학점에 대하여 학점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과목 6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
정보기술 IT 3학점 총 24학점입니다.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란 무엇인가요?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공행위에서 1차 시험, 2차 시험, 과목별로 각각 출제범위를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는 시험 공고일 현재 시험 당국이 출제범위를 미리 제시하는 것으로 실제 출제 과정에서 분야 통합형 문제, 종합문제 등으로 공고의 출제 비중이 일부 초과되거나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출제 분야의 정의, 분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야, 분류에 대한 전문가의 관점에 따라 공고된 출제 비중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자, 출제범위 사전 예고안은 매년 동일한가요? 매년 하반기 11월경에 기존에 공고했던 사전 예고안의 세부 분야나 출제 비중 등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년 4월 말까지 변경된 공고안을 확정 공고합니다. 확정 공고안은 차년도 시험에 반영합니다. 참고로 2026년도 공인회사 시험을 위한 출제범위 사전 예고안은 2024년도 11월 중에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2025년 4월 말까지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1차 시험 개편안 관련 경영학, 경제, 원론 과목의 총 배점 및 총 문항수가 줄어든 것에 비하면 1교시 시험기 시간은 크게 단축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1교시 경영학, 경제, 원론의 총 배점 100점에서 80점 20% 감소되었고, 총 문항수는 40문제에서 32문제로 또 20% 감소되었습니다. 각각 20% 감소하게 되나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 재무관리가 경영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80% 이상. 야, 이제 경영학에서 재무관리가 80% 이상 비중이 올라갑니다. 수험생의 수험 부담 등을 고려하여 1교시 시험 시간을 소폭 110분에서 100분 10분이 감소됩니다. 자, 2025년부터 신규 출제되는 외관법 및 공인회계사법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출제할 예정인지요? 2교시 기업법 과목 중 외관법 및 공인회계사법은 2025년에 처음 출제되므로 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고려하여 25년도는 가급적 해당 법령 중심으로 출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근본에 수험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외관법 4문제와 공인회계사법 1문제에 대한 모의 문제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모의 문제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인회사 시험 홈페이지 시험 안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교시는 기존 상법 이외에 외관법 및 공인회계사법이 신규로 포함되는데 2교시 시험 시간은 변동이 없나요? 네. 2교시 시험 시간은 총 120분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2교시 중 총 출제 문항수가 총 80문항, 기존 상법 40문항, 세법개론 40문항, 개편 후 기업법 40문항, 세법개론 40문항으로 기존과 변동이 없어 2교시 총 시험 시간도 별도 조정이 없습니다. 자, 3교시 회계학 과목의 경우 시험 시간이 10분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계학 과목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과목인 만큼 수험생의 충실한 공부를 유도하고 계산 문제가 상당하여 수험 부담이 상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보다 시험 시간을 10분 확대 80분에서 90분으로 하였습니다. 3교시 회계학 과목의 시험 시간이 10분 늘어나면서 회계학 총 문항수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회계학 과목 중 총 문항수는 50문항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1차 시험 전체 시험 시간은 현행과 동일한가요? 1교시 경영학, 경제, 원론 과목은 시험 시간이 10분씩 단축되나 3교시 회계학 과목은 시험 시간이 10분 늘어남에 따라 1차 시험 전체 시험 시간은 총 310분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다만 과목별 시험 시간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매 교시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등 세부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 과목별 시간표죠. 이렇게 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자, 2차 시험 개편안 관련 2차 시험 과목 중 재무회계를 재무회계 1과 재무회계 2로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무회계는 공인회사 시험 과목 중 가장 핵심 과목이고 그 중에서도 사업결합, 연결재무제표, 파생상품 등 고급 회계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급 회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존 재무회계를 재무회계 1 중급회계와 재무회계 2 고급회계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아셨죠? 재무회계 1과 재무회계 2의 배점 및 시험시간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재무회계 1 중급회계는 배점인 총 100점, 시험시간이 120분이며 재무회계 2의 고급회계는 배점은 총 50점, 시험시간이 60분입니다. 참고로 기존 재무회계, 중급회계, 고급회계 통합 출제는 배점인 총 150점, 시험시간이 150분이었습니다. 기존 재무회계와 비교하면 재무회계 1, 재무회계 2로 분리되면서 총 배점은 150점으로 변동이 없죠. 재무회계 2 고급회계에 대한 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고려하여 총 시험시간이 기존 재무회계는 150분, 재무회계 1은 120분, 재무회계 2는 60분으로 기존 대비 30분이 더 늘어났죠. 150분에서 180분으로 늘어났다는 점. 자, 2차 시험 과목 중 회계감사는 IT 출제 비중이 확대되고 세법은 약술형 문제가 10% 신설되면서 수험생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하여 회계감사 중 IT 분야 출제 분야 및 세법 중 약술형 문제와 관련하여 각각 모의 문제를 마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회계감사 중 IT 출제 분야의 경우에는 도입 초기 2년간 2025년도, 2026년도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IT 문제 비중을 15%에서 25%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25%. 자세한 모의 문제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 시험 안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회계 1과 재무회계 2로 분리되고 시험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일정이나 시간표가 어떻게 조정되나요? 자, 2차 시험 과목 수가 기존 5과목에서 이제 6과목으로 늘어나고 시험 시간도 30분이 더 확대됨에 따라 2차 시험 시간표가 변경될 필요가 있으나 수험생의 수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존과 최대한 큰 차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2차 시험 시간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자, 2일차죠. 2일차에서 재무회계 150분인데 재무회계 1을 120분으로 하고 재무회계 2는 60분으로 늘어났죠. 자, 그리고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자, 2024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당해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부분 합격한 사람은 2025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1과 2 모두 변제되는지, 당연하겠죠. 2024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당해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과목을 부분 합격한 사람은 2025년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1과 2 모두 면제되죠. 당연한 거고, 한편 응시자가 원한다면 2024년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부분 합격했다 하더라도 2025년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1과 2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무회계 1과 재무회계 2를 모두 응시하여야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그죠? 자, 2025년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1과 2를 응시한 경우에는 재무회계 1 각각 커트라인 점수는 25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1과 2를 응시한 경우 재무회계 1은 60점 이상, 재무회계 2는 30점 이상 득점해야 각각 합격이 됩니다. 그렇겠죠? 6할이니까 그죠? 6할이니까. 2025년도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 시 결재평가로 선발한 인원이 최소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미달 인원에 대한 합격자를 결정하는지요. 자, 2024년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부분 합격한 경우 재무회계를 포함한 총 5개 과목을 기준으로 각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죠? 한편 2024년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부분 합격하지 못하거나 2024년도 2차 시험에서 부분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1, 재무회계 2를 응시한 경우에는 재무회계 1과 2를 포함한 6개 과목을 기준으로 전 과목 총 득점에 대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더 추가가 된다 이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